이번 대표팀을 뽑을 때 가장 핫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카스트로프인데 카스트로프를 못 뽑는 거냐 안 뽑는 거냐 이런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대표팀에서는 어떻게 카스트로프를 평가하고 있느냐 요 이야기인데, 일단은 카스트로프가 굉장히 열린 마음이라고 하죠. 일단 취재 결과 대한축구협회는 카스트로프의 대표팀 발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카스트로프가 굉장히 의사가 명확하다. 만약에 군대에 가게 된다 라고 한다면 갈 의지까지 있다. 그래서 카스트로프의 국내 대리인 마쿠스 한 대표는 한국 대표팀을 택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카스트로프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카스트로프가 마음이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프의 어머니도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무조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카스트로프가 가지고 있다. 아들은 독일 대표팀보다 한국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독일 대표팀도 당연히 좋지만 아들의 마음은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이미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아들의 머릿속은 100%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정서를 이미 알고 있고 좋아한다. 그게 한국을 원하는 이유다. 그래서 군대 같은 문제도 일단은 축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군대를 1순위로 생각하진 않는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카스트로프를 안 뽑은 이유가 당연히 뭐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취재 결과 대표팀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카스트로프를 홍명보 감독이 선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병역이라던가 행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카스트로프가 아직 한국 대표팀에서 뛸 수준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관계자는 아직은 카스트로프가 한국 대표팀에서 뛸 수준은 아니라고 코치진이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홍명보호의 코치진은 지난 1월 25일 뉘른베르크와 샬케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카스트로프의 경기력을 파악을 했는데, 이 경기를 보고 카스트로프는 우리 대표팀에 합류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요 이제 기사에서는 카스트로프가 원래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뛰었다 라고 했는데, 오른쪽 윙어로 뛴 건 아니고요. 중앙 미드필더 겸 왼쪽 윙어를 번갈아 가면서 뛰는 이재성 선수가 현재 마인츠에서 하고 있는 역할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스트로프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진 선수냐면, 일단 뉘른베르크의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3백을 기반으로 3-4-3 형태를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3-4-3인데 카스트로프가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치에서 카스트로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앙 미드필더 겸 측면 공격수까지 겸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카스트로프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최전방의 투톱처럼 선수들이 위치를 하다가 투톱이 순간적으로 오른쪽 중앙으로 가면 카스트로프가 공격을 할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한 칸 올라오면서 이렇게 3-4-3,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다시 카스트로프가 열심히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해주면서 다시 3미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거든요. 카스트로프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약간 비춰지면서 소개가 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카스트로프는 기본적으로 윙백에서도 뛸 수가 있고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가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맥잘라라고 표현을 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팀의 약간 에너지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같은 역할을 현재 팀에서 맡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카스트로프가 유형으로만 따지면 약간은 이제 우리 대표팀에 없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라고 보면 해외 선수 중에는 캉테, 비달, 혹은 뭐 첼시의 최근에 엔소 페란데스, 요런 선수들의 유형입니다.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메워주면서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경기장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고 압박해서 볼 빼앗고, 볼 빼앗았을 때는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줄도 아는, 그런데 이 선수가 뭐 세밀함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올라갔을 때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기술적으로 뭐 패스를 뿌려주거나 뭐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에너지 레벨을 왔다 갔다 팀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카스트로프의 장점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카스트로프가 살짝 옆에 있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 근데 이 패스 루트를 보고 앞쪽에 있다가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순간 카스트로프가 어느새 계속 내려와서 이 패스기를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갈 때 카스트로프가 결국에는 달려가서 이 패스를 끊어서 다시금 동료 선수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끊었어요. 끊어서 앞쪽으로 이제 볼을 넘겨주는 장면인데 이때 카스트로프가 앞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기동력을 활용해서 빨리 내려와서 가는 볼을 본인이 달려가서 끊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카스트로프가 볼을 끊어서 다시금 동료 선수에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스트로프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기본적으로는 거친 스타일이에요. 아까 캉테나 비달이나 엔소 페란데스나 이런 선수를 말씀드린 것도 이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카스트로프도 이번 시즌에 카드를 몇 장 받았냐? 리그에서만 9장을 받았습니다. 한 시즌에 보통 9장을 받으면 애초에 좀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데 리그에서 22경기 나왔는데 9장을 받았어요. 카드를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지난 시즌도 카드를 10장 받았습니다. 레드카드도 2장. 중원에서 계속 뛰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 끊어내고 경합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굳은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게 이제 카스트로프의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요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카스트로프가 이것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 패스가 나가는 순간 재빨리 요 패스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패스가 나갈 때 몸을 날려서 발을 뻗죠.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 볼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 카스트로프는 중원에서 이렇게 달려들면서 주구장창 뛰어다니면서 팀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볼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이 볼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이제 어떤 수치가 있냐면 리그 전체에서 14번째로 볼 경합 승률이 높은 선수입니다. 102번의 볼 경합 승리 횟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2부 리그가 기본적으로 거칠어요. 여기도 피지컬도 좋고 독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축구가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그 전투적인 축구 내에서 볼을 가져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괜히 다음 시즌에 분데스리가 1부인 메넨글라드 바우로 이적하는 게 확정이 된 선수가 아닙니다.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계속 연령별 대표팀을 밟아오고 있는 선수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지금 한국 축구에 이 선수가 뛸만한 능력이 좀 안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캉테를 말씀드린 게 캉테가 장점이 뭐냐면 볼을 끊어요. 열심히 뛰면서. 그 다음에 캉테의 숨은 능력이 밸런스가 좋아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카스트로프가 딱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밸런스가 좋아서 싸움도 잘하고 볼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볼을 전진시키는 것도 잘해요.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한 횟수, 드리블 성공 횟수를 보면 카스트로프가 분데스리가 2부에서 13번째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 싸워서 볼 끊어내고 볼 끊어낸 다음에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진시키는 선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도 뛰었고 윙백으로도 뛰었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이 일단 좋아요.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볼을 경합을 해요.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볼 경합에서 카스트로프가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상대가 계속 몸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몸싸움을 이기고 돌아서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몸싸움에서 약간 밀려서 카스트로프를 막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스트로프가 볼을 끌고 전진을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몸싸움을 이기고 뛰어나가는 카스트로프를 볼 수가 있고요. 상대 선수는 몸싸움에서 패배를 해서 카스트로프를 뒤에서 따라가고 있죠. 이런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거든요. 여기서도 볼 경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2명과의 볼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볼 경합 상황에서 본인이 볼 경합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상대가 카스트로프의 힘에 밀려서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와 경합을 하는데도 여기서 버틴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스트로프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상대 선수가 또 달려드는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3명의 선수를 돌파를 해요. 이 선수의 장점은 대표팀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공격 자원이 안 내려오도록 볼을 가지고 전진시켜주는 선수라는 거죠. 이 장면도 여기서 상대가 싸우고 있고 카스트로프가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볼을 끌고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몸싸움을 이겨내고요.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고 상대가 잡고 끌었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카스트로프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 2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치진의 카스트로프가 현재 국가대표팀에 뽑힐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에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모든 이제 경기를 보는 그런 팬들이 카스트로프는 분명히 2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자원인데 한국 대표팀이 얼마나 강한 팀이길래 카스트로프가 들지도 못하는 팀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한국 대표팀에 온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런 4-2-3-1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4-2-3-1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이재성 같은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 3미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백들이 올라가고 박용우나 원두재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풀백들이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재성이 올라가 있고 황인범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플랜을 취해요. 근데 카스트로프는 요 역할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의 지금 시스템에서 박용우 선수 요 역할을 홍명보 감독이 맡긴다면 오히려 카스트로프의 장점을 해치는 일이긴 해요. 이 플랜을 고집을 한다면. 다만 이 카스트로프가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볼 경합 능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리버풀 같은 팀들도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볼 경합을 잘하는 선수들끼리 배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하게 한 선수가 내려오면 한 선수가 올라가고 한 선수가 내려오면 한 선수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경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용우 선수나 우리 대표팀의 미들라인에서 카스트로프가 이제 뛴다 라고 하면 이재성이나 황인범 요 두 선수보다는 지금 현재 카스트로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황인범이나 이재성 선수가 더 레벨이 높아요. 충분히 지금 황인범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유럽 전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잖아요. 이 두 선수를 밀어내기는 힘들어요. 아직은. 근데 요 옆자리에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카스트로프가 어떤 식의 경기가 가능하냐? 예를 들면 굳이 이제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요런 전술이 아니라 카스트로프가 올라갈 때는 이재성 카스트로프 밑에 황인범 상황에 따라서는 황인범이 올라갈 때는 카스트로프가 뒤에 여기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성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밸런스 맞춰주면 카스트로프가 볼 끌고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로 카스트로프가 기용이 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3백을 굳이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최근에 뭐 홍명보 감독도 많이 만드는 그림인데 왼쪽 풀백을 아예 그냥 3백처럼 만들어서 오른쪽 풀백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카스트로프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굳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다가 올라가서 공격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카스트로프가 측면으로도 많이 빠지니까 이재성,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카스트로프가 측면으로도 나가는 그리고 앞쪽에서 오히려 이재성과 함께 워낙에 기동력이 좋으니까 눌러주면서 상대를 앞쪽에서 압박하는 이런 역할로 카스트로프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이 미드필더 라인에 우리가 가지는 그 한국의 스타일도 결국엔 기동력이잖아요. 많이 뛰고 상대보다 먼저 경합을 하고 볼 가지고 오고 우리 한국 대표팀이 늘상 특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성, 카스트로프, 황인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동력적으로는 정말 어떤 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기동력을 가진 미드필더 라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카스트로프가 제 개인적으로는 취재 결과 대표팀 관계자가 카스트로프가 우리 대표팀에서 뛸 수준은 아니라고 코치진 쪽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의 전술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꼭 필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전술을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나는 그 전술을 무조건 고집할 거다. 그래서 카스트로프의 경쟁자가 박용우 요쪽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 쪽이 아니라 이재성과 황인범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재성이나 황인범을 밀어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다. 뛸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지금 카스트로프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사실은 애초에 아무리 이런 언론에서 취재를 한다고 해도 카스트로프가 우리 대표팀에서 뛸 수준은 아니다 라고 코치진에서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관계자한테 나온다는 게 좋은 일도 아니다. 아니 대표팀 내부에서 선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아직 귀화도 안 된 상태의 선수를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보고 있다 저렇게 보고 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쉽게 흘러나오는 것도 굉장히 경솔하다.